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군의 진짜 동부가 수군입니다. 네, 오늘은요,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한중 관계, 한일 관계, 그리고 중일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중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중 관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이전엔 아직도 사드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냉랭했던 것은 분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단 우리 정부가 선의를 보였죠. 중국이 막 힘들어서 불이 막 붙을 때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심신으로 물심양면으로 많이 원조를 해줬습니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가 또 힘들 때 중국도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도 한국이 코로나19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적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한중 양국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물론 우리나라에는 좀 일부 세력이 협중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고 마치 한중 관계를 좀 계속 이간질시키려는 듯한 그런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불량 마스크 사태라든가 중국에서 한국인들만 너무 과도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엉터리 뉴스, 말도 안 되는 뉴스 나왔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우리가 알게 되었죠.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한중 양국 관계는 상부상조하면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SNS에다가 한국어로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로 한국 파이팅 이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한중 관계는 지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외교부 대변인이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요, 당연히 그쪽으로부터 허락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어필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한중 관계가 계속해서 좋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같은 상태라면 한중 관계는 계속해서 더 좋아져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한일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이고, 정말 한일 관계 생각하면은 며칠 전에 또 일본의 아베 총리가 그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한국에만 국한한다면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이제 막 수습되어 가는 그런 국면인데, 아직은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만, 이제 막 수습되어 가는 그런 국면인데, 뒤늦게 일본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을 거의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시피 입국 요건을 강화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금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죠. 단적인 예가 비자의 효력을 정지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이 정치적으로 아베가 했다고 해갖고 우리도 정치적으로 맞대응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분석할 때는요, 일본이 지금 일파만파 잠재적인 확진자가 적지 않을 거로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막 불이 꺼지는 상태인데 일본으로부터 그런 불씨가 다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마침 일본의 아베 총리가 그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일본으로부터 불거져 오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강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부지리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이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베 총리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감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2019년에 수출 규제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금방 손을 두고 항복할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는 결연히 저항을 했고 맞서 싸웠고, 그 결과 2019년은 임진왜란 이후 한일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일본에게 약간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2019년은 한일 그 불리한 역사를 바꾸는 멋있는 전환점이 된 해로 우리도 기록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울분을 토하는 것이죠. 한국을 한번 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일본이 더 힘들게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입국 금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한국보다 일본이 문제지 않습니까? 일본 국내가 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이와 같은 극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국과의 외교 관계도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됐고 한국과의 경제 교류라든가 문화 인문 교류 같은 것도 거의 스탑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를 본다면요. 아베 총리가 저렇게 계속 감정적으로 나오고 일본이라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 자리를 사물화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한 한일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을 거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우리보다는 일본 측에 많은 문제가 있고 자민당 일당 지배체제의 후진적인 정치 속성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한일 관계는요. 계속해서 그만큼 더 힘들게 될 거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일 관계는 어떨까요? 네, 중일 관계. 일단은 중국과 일본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4월 달쯤에 방일하기로 서로 약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양측의 국익이 일치된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 올림픽을 잘 개최해야 된다. 그 개최를 통해서 아베 총리는 내년 9월에도 계속해서 재집권해갖고 자신의 수건 사업인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국주의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고 또 그를 위해서라면은 도쿄올림픽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와야겠죠. 관광객 사람 하면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공을 들이고 눈치를 보면서 방일 정상회담을 잘 성공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본에 언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기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양국이 합의한 상태에서 결국 시진핑 주석이 중국 측이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 공식적으로 연기가 되었다. 그 발표를 아베 총리가 전격적으로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에 준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상당히 감정적인 것이 섞여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방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 감정이 다분히 섞여 있는 것이고 중국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일단 중국은 한 수 물러서서 뭐 이해할 만하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도 동일한 비자 면제 조치를 일시적으로 취소한다라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중일 관계는 서로가 미국에 대한 견제라든가 미국의 울타리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측면에서 손을 잡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방위를 하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일 관계도 글쎄요. 코로나19 이전에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국면하고는 달라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국 사람들 상당히 자존심 상하죠. 입국 금지, 비자까지 건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뭐 중국은 내색을 안 하지 않습니까? 뭐 함축적으로,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정성을 들이고 한국에 더욱 우호적인 모습을 보입니다만 일본에 대해서는 무덤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마음에 안 든다, 싫다, 불만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일본이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다가오지 않는 한 일본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올림픽을 연기해서 올해 말에 개최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더 고개를 숙이면서 중국에 다가가지 않는 한 중일 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더라도요. 한 나라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